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황금 열쇠를 찾아라 경마방송 백마왕입니다. 김대한입니다. 정철입니다. 네, 7월 13일이죠 일요 경마. 네. 이제 일요 경마도 좀 확실하게 좀 빨리빨리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지금 정철 의원이 딱지를 떼어가지고 딱지낼 돈이 없다는데 이따가 한번 제가 좋은 막건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한 의원은 월말에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카드로 일단 카드로 쓰시고 월말에 카드값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월말에 하면 되잖아요. 예. 네. 자, 승부경주 중간에 좀 있는데 저희가 아마 후반부 쪽에 조금 승부경주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좀 잘 풀어드리고 후반부는 어차피 좀 ARS 정치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1경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1경주 안말 경주입니다. 요거 한 경주가 안말 경주로 준비가 됐는데 1200이고요. 9마리 출전인데 일단은 저배당으로 좀 심하게 팔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우선은 김대한 의원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자, 1번마 스윙캣이 아무래도 게이트 조건을 바탕으로 선두권 다시 한번 던져줄 가능성이 높은데, 자, 버틸 수 있느냐 안 버티느냐, 1km 올라간 1200m 동일거리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메리트상으로는 좀 약해 보인다. 자, 그런 부분에서 9번마 비도버 챔프의 발빠른 선임요. 자, 오경원에서 김혜성 기수가 올라갑니다. 최근 김혜성 기수 행보를 보면 100승 이후에 어느 정도 이름값을 하다가 지금 5월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6월에는 아예 우승을 전혀 못하고 있고요. 5월에는 입상 정도만 좀 기록하고 있는데, 자, 김혜성 기수가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를 만나지 않았나라는 쪽입니다. 직전 경주, 자, 1, 2창 마필이 이제 동착을 하면서 1과 4분의 3마신차로 3착을 했는데 나름대로 좋은 어떤 흐름의 전개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단순한 구두의 편성, 직전보다는 분명히 조금 헐렁하다라고 할까요?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 이 정도 편성이라면 빠르게 붙어줄 수 있는 레이서, 상대를 압박하고 들어간다면 분명히 직선에서의 어떤 좋은 모습으로 결과치를 이뤄내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9번마 비도버 챔프의 가능성 상당히 높이 보겠습니다. 예, 9번마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정철이 의원이요. 예, 저는 1번마 배 스윙캣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단독 선행입니다. 직전 경주도 사실 조금은 외치기에서 계속 순항이라는 마필이 조금 비볐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냈던 끈기고,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에 선두권을 괴롭힐 만한 마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행 이후에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번마 스윙캣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 관심 많은 신마입니다. 저 6번마 드리마인데요. 이 똥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잠재력이 있는 거는 신마밖에 없습니다. 드리마인데 4조에서 서승훈이를 태웠습니다. 주행심사도 같이 했고, 주행심사 봐서는 완벽하다 이렇게 좀 보기는 힘들지만은 새벽 조교의 모습을 딱 봤을 때는 너는 좀 뛰겠구나 이런 좀 느낌을 갖는 마필입니다. 448kg 큰 체격은 아닙니다만은 주법이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지세나 이게 좀 갖춰진 마필로 보이기 때문에, 자, 6번마 드리마이 데뷔전에서 한번 저는 또 우승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경주입니다. 혼합사군 마령 1000m. 좀 크게 얘기하고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9마리 출전입니다. 10마들이 이제 100% 우세한 그런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제가 토요경마에서 이제 외산마들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좀 쓸만한 외산마들이 이제 여러 두가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이번 경주에서 아마 좀 네가 세니 내가 세니 한번 좀 붙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몇 마리가 좀 팔리는 그런 구도인데, 자, 우선은 이번 경주는 정철이 형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예, 실망입니다. 4번 마필 켄터키 삭스입니다. 얘를 주목하는 이유는 주행심사 때 사실 선두권 공략을 해서 조금은 무딘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시절과 여유 있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무엇보다 부마 쪽 혈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플라이 토킨 있죠. 인디안 블루 있죠. 노시크린 모까지 있습니다. 얘는 사실 모마와는 상관없이 어떤 모마하고 붙어도 조금은 띄워주는 약간은 좀 이상한 부마 쪽 혈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혈통적으로도 분명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주행심사도 시종일과 여유 있는 모습 보여준 만큼 4번 켄터키 삭스의 데뷔전에 선전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대한 의원요. 자, 10마 데뷔전 치르고 있는 2번마 당대 대물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400kg 중반대 마필이죠.
자, 23조 유재길 마방이 뭐 신마승부가 뛰어나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건을 너무나 잘 만났다. 뭐 기존의 고기 맛을 봤던 놈들 중에서 야 이거 제대로 맛을 보고 있는 놈 찾아보려니까 정말 없더라고요. 그나마 하나 뭐 7번 맛 레츠고런의 잠재력은 좀 있는데 그래도 조건상 이번 맛 당대 대물이 데뷔전 당시 능검 당시의 모습을 본다라면 자 출발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둔다라면 최단거리입니다. 아직은 뭐 2세의 망아지입니다만은 충분히 기대치를 끌어줄 수 있는 마필과 상대들을 만났다. 이건 관심을 두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2번마 당대 대물.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신마들 중에서는 이제 3번마 슈퍼서프, 7번마 레츠고노는 한번 뛰었고, 뭐 8번마 행복의 나라인데 역시 마필들이 그 이제 외산 마필들답게 상당히 힘이 좀 쫙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슈퍼서프는 직전 경주 주행 심사가 조교를 별로 안 하고 바로 이제 치렀던 그런 주임 행사입니다. 상당히 이놈도 고가에 좀 도입을 했는데 이게 앞말이라는 게 조금 눈에 걸려요. 왜냐하면 이 앞말들은 이제 실순말 쓰려고 들어온 마필들이기 때문에 혈통적인 기대치는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실전은 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뭐 조교는 잘했고 저는 일단은 뭐 그래도 한번 뛰어본 놈이 낫지 않겠느냐. 데뷔전 1300을 뛰었다는 것은 일단 뭐 순발력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번 새벽 조교 모습은 상당히 마필이 좀 물고 뛰려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뭐 1000m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7번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7월 13일 부산 1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사군의 1000m 편성입니다. 이번 주는 뭐 금요일도 그렇고 출전마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일요일 날은 조금 인기도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만약에 배당이 터지면 일요일 날 조금 배당이 조금 들 나오는 쪽에 어떤 형성이 좀 되고 금요일 날이 배당이 안 나오면은 일요일 날 또 이제 배당이 좀 나오는 쪽으로 가는 게 부산 경마에 좀 약간의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이제 최근의 흐름인데 뭐 1경주 1000m. 자, 우선은 뭐 김대한 의원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자, 1번만 아너앤 마린입니다. 뭐 데뷔전에서의 기본 강공을 펼쳤던 마필이고, 자 다시 한번 1000m 거리의 1차 승군입니다. 1번 게이트 직전 2번 게이트를 받았는데 1번 게이트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춘 마필이고요. 그나마 뭐 빠른 마필이라고 한다라 봐야 외곽 쪽에 뭐 10번마 오하이오 걸 정도 그리고 기본 잠재력이라면 뭐 6번 정도도 있겠지만 1번마 아너앤 마린이 이번 경주 뭐 1km 정도밖에 안 올라가 송경현 안장이다. 선행 마필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본적인 테크닉을 갖추고 있는 송경현 안장의 2번마 아너앤 마린 전개적으로나 뭐 직전 데뷔전 이어서 뭐 충분한 강공을 펼칠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냐라는 쪽에서 1번마 아너앤 마린의 중심권 충마로서로 인정하겠습니다. 1번마 뭐 직전에 굉장히 무리하고도 끈끈한 거로 보였던 마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정철이 원이요? 예, 6번 마필 스피드메이드입니다. 최근에 꼬마 기수들이 과천이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좀 등장을 하면서 뭐 꼬마 기수의 첫 승을 위해서 일부러 태워줬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나왔던 마필이 바로 6번 마필 스피드메이드입니다. 꼬마 태웠고 발주가 안 좋았던 마필인데 5월 5일날 거세하고 체중도 많이 빠졌고 꼬마 태웠기 때문에 정철이는 뭐 현장에서 아예 뭐 거론조차 드리지 않았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틀리죠. 거세 이후에 이전째고 김영근 기수로 등짝까지 교체가 됐고 발주가 워낙 좋지 않아서 거세를 단행한 것 같은데 새벽 조기 때 보니까 의외로 스피드도 많이 좋아진 모습 보여준 만큼 최근처럼 늦발할 마필은 아니지 않나 6번 스피드메이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6번마. 자, 그리고 이제 10번마 오하이오 거리 김동영이를 또 태워서 혼합경주에 출전한 국산마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 두 번의 어떤 기세가 상당히 좋은데요. 그것도 뭐 편성 봐서는 최근에 이 2조가 아주 크레물린 같은 어떤 그 마방 승부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인기만 되면 뭐 무조건 없고 빈기만 갖고서 때렸는데 이게 아마 이제 약간 좀 자기네들도 위기감을 느낀 거죠. 왜냐 이제 6조의 김성현 조교사가 퇴출을 당했습니다. 이제 성적이 안 좋으면은 조교사 퇴출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2조가 조교하는 양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성적이 좋아요. 최근에 감춰둔 마필들은 이제 쓰고 있는데 요거 뭐 한번 뭐 의지로 봐서는 좀 갈 것 같고. 저는 11번만 영웅지조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주행심사 뭐 평가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은 요 4팀도
아주 또 죄송하지만 좀 음흉한 마방입니다. 이것도 5주 만에 또 출전을 하면서 유연병으로 살짝 태워놨는데 뭐 전체적으로 전개나 이런 거에서는 좀 밀리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뭐 이 마방도 숨겨서 말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좀 일가견이 있어요. 그리고 신마성부가 지금 33%입니다. 최근 2년간 굉장히 어떤 그런 좋은 신마 승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1번마 영웅지죠. 최근에 게이트는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말씀드릴 복병마가 딱히 보이지 않아서 한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경조 국산 5금 마령의 1200입니다. 여기도 뭐 별거 없이 지금 뭐 인기권은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 인기마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쪽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뭐 정철 의원님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예, 10번 마필 마하나임입니다. 다시 한번 단독 선행 가능합니다. 내측에 지금 코스타드 윙이 직전 경주 발주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마하나임의 발주 능력과 중속에서는 게임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데뷔전보다는 분명 힘찬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승문전입니다만 동거리 도전 다시 한번 선행 승부가 가능한 만큼 10번 마하나임의 승군전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대한 의원의 관심 마필은요? 자, 6번만 명문천하라는 마필입니다. 장추열 기수가 예전에 이제 한 2달 전에 박태종 기수를 낙마시키면서 이제 6일간의 기승정지 이후 조금 정신적인 좀 트라우마가 있는지 최근 경주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데 자, 이 마필은 이제 유승환 기수가 하위군에서 연투를 때려줬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만은 전혀 걸음을 뭐 늘리는 정도의 그냥 탔다라고 할 정도의 모습이었는데 요번엔 분명히 현군에서의 적응력을 키운 만큼 분명히 앞선을 같이 붙여줄 수 있는 레이스. 직전 경주 뭐 저력마 고가의 마필이죠. 뭐 개선 행진 이런 마필들이 1, 2착을 입상할 때 바닷권에서 그냥 따라가는 모습만 보였는데 이번엔 그렇게 타진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6번만 명문천하 이제는 뭐 현군에서의 적응력 키워줄 수 있는 레이스다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예, 6번마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9번마 빅밴드입니다. 신영철 기수가 이제 지난주에도 나왔다가 이제 한두 마리 탈락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고, 지난주는 일요일 날, 기승을 했습니다. 뭐 상당히 좀 인기도 모았던 마필도 있었고, 그런데, 역시 뭐 신영철 기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만큼의 어떤 그런 결정력은 좀 못 내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뭐 가끔씩 한번 탈 때 보면은 충분히 좀 탄력을 보이는데, 이번 새벽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의지를 가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요 32팀이 이제 제가 옛날에 그 일요일날 조교 볼 때 보면은 딱 이제 눈에 걸려요. 이거는 신영철 기수는 옛날에 보면은 월요일날 세게 안 납니다. 일요일날 딱 돌려놓고 살살살 딱 이래가지고 쏴먹는 게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옛날에는 이제 일요일날 조교를 보러 가서 이제 몇 마리 잡아오고 그랬는데 최근에 뭐 신영철 기수가 조교를 잘 안 해가지고 제가 잘 안 나가는데 요게 일요일날 조교를 좀 세게 시켰어요. 그래서 마필 상태도 월요일날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9번마 빅밴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기수가 이거 딱 한 마필 같아요 일요일날은. 그래요? 예. 놓고 또 때려야 되겠네. 요걸로 사요? 알겠습니다. 딱지는. 예. 딱질 껴도 기분이 영 안 좋아가지고. 빅밴드.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사지 말아요. 말이 무거워져가지고 또 못 뛰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럼 연락을 한번 드리죠. 예. 말 좋으면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 부산 이경주 1400 혼합 3군입니다. 야, 이거는 이제 뭐 1400에서 그렇게 좋은 능력을 보이는 마필들이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서 이번 이경주는 좀 혼전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마필들이 뭐 초반에 좀 한번 경합의 구도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1400이기 때문에 조용히 참고 이건 자기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 쪽에 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보는데요. 자, 우선은 이번에는 정철이 형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예, 9번 마필 축제 멜로디입니다. 하위군 경주에서 2연속 입상을 거두고 승군한 이후에 이렇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5월 15일 날 5월 4일 경주를 뛰고 나서 역시 거세를 단행을 합니다. 마체가 워낙 큰 마필이다 보니까 거세라고 체중이 좀 빠져서 너무 많이 빠졌죠. 24kg 빠졌었는데
자, 거세 이후에 이번에는 2전째고 무엇보다 직전 경주 보시면요. 다망의 질주라는 마필은 능력 마필입니다. 3전 3승을 거두고 있는 마필이고 2차게 했던 배다리 폭풍도요. 3군에서 3착 밖으로 4번 뛰는 동안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을 정도로 직전 싸웠던 상대 마필들이 강하다. 자, 이번에는 뭐 공백 있는 박수처 정도 직전 경주 여력 없이 입상한 8번 부경시대 정도의 경쟁 상대라면 직전 싸웠던 상대보다는 분명히 레벨이 조금 떨어진 만큼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려봐야 될 마필 거세 이후 2전째 9번 축제 멜로디를 관심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9번마. 자, 김대한 의원 관심 마필은요? 자, 외곽의 시위원만 박수철하는 마필입니다. 한 번은 1번 게이트, 한 번은 10번 직전 경주 장기 유형이 다시 한번 25주 만에 나오는데, 자, 연초였죠. 1월 17일 겨울철에 뛰고 나서 이제 거의 뭐 반년 만에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기본 잠재력을 갖춘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조교가 컨디션 조절 위주가 아니고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시행했다는 부분에서 이 마필은 앞선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가능한데 오히려 이렇게 이런 마필들 두고 앞으로 던지는 마필들은 굉장히 좀 불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마필들은 상대방을 좀 압박하면서 시종일관 압박하면서 경합보다도 어떻게 보면 상대를 조금 주눅을 들게 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12번만 박수천은 전개 이점도 살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다소 이제 외곽에 불리한 조건은 있습니다만은 100m 늘어난 1400이라는 부분 충분히 적응을 할 수 있는 레이스의 흐름을 만난 마필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2번마 박수처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저는 이제 배당 마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리 1400이라서 사실은 뭐 지금 보여준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오랜만에 2착으로 이제 입상을 하면서 2착 2번으로 혼합 3군에 올라왔는데 2번만 노블 자이언트입니다. 노블 코스웨이에 참아요. 생긴 거로 봐서는 벌써 1군을 가야 될 마필입니다. 희한하게 하여튼 늦발동 늦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거리 1400이라서 뭐 앞선의 마필들 어떻게 이제 레이스가 운영이 될지 그게 좀 고민은 됩니다만은 일단 지난 경주 조선권이가 막판에서 밀고 올라오는데 밀면 미는 대로 막판 탄력을 좀 보였던 마필입니다. 어차피 뭐 앞선에 가는 마필들 정리도 안 되는 이 판에서는 일단 김동영의 카드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카드다 이렇게 봐서 자 2번마 노블 자이언트를 복병권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경주 1300입니다. 국산마 6군 마령에 9마리 출전입니다. 여기도 또 이제 깜빡이가 또 이제 팔립니다. 어차피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일단은 이제 깜빡이가 팔리는 그런 게임이에요. 네. 자, 요번에는 김대한 의원이 먼저 좀 얘기를 자, 해주죠. 인기 끌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뭐 가능성 있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3착에 거뒀던 마필이죠. 아쉬웠습니다. 전개 이점으로 봐서는 입상은 해야 되는데 자, 6번만 용왕시대라는 마필입니다. 그 경주에서 우승했던 마필이 12번 게이트에 있었던 장수태양인데 이 장수태양이 승군전에서도 저 직전 경주 같이 제가 뛰었던 마필과 이제 짝을 이루면서 지난주 6배짜리를 이제 잡아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요 마필이 이제 세영이가 올라갑니다. 상영이가 내리고 세영이가 올라가는데 뭐 포리스 캠프의 자마 뭐 가족 어떤 기본적인 사이즈로 본다면 뭐 충분히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마필 자체도 탄탄한 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요번 경주에서는 뭐 제가 감히 이런 표현을 하긴 뭐하지만 좀 껌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1억짜리입니다. 네. 박종재 마주가 또 11조에다가 비싼 말 사줬는데 뭐 안 들어갈 이유는 없고 이제 뭐 못 들어와도 양희진 조교사가 할 말은 있죠. 문세영이 태우는데 안 되더라. 뭐 안 들어오면 할 말은 있으니까 이런 건 그냥 태워주는 거예요, 사실은. 네. 예. 근데 요게 이제 장수태양을 말씀을 드렸고 요때 들어온 게 이제 그 메비우스가 선행 가서 버텼거든요. 근데 메비우스가 지난주에 또 우승을 했어요. 그때 같이 들어온 마필이 바로 황금 열쇠입니다. 네. 배당이 괜찮았죠. 근데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명도 못 맞췄어요. 지금 황금 열쇠가. 그리고 이제 이게 보물 이게 상자가 저희가 못 열어드렸는데 일단 뭐 6번만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자, 정철이 의원이요. 예, 9번 마필 과천제입니다. 지금 계속된 늦발로 인해서 걸음을 남기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냥 끝번까지 신청을 합니다. 늦발하는 마필은 딱 두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죠. 끝번 신청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되면 거세를 단행할 텐데 자신에게 닥치는 위기를 안다면 이번 경주 충분히 열심히 타줘야 된다. 정철이 생각하고 있고 끝번 신청이 있고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외측에서 조금은 스무스하게 무빙성 전개도 좀 하지 않을까. 격차를 줄여준다면 라스트 한 발은 가지고 있는 마필인 만큼 9번 과천제일의 선전을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예, 9번만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뭐 똥말 한번 얘기할게요. 저도 3번만 빅머리입니다. 지금 과천제일이 늦발입니다. 예. 어차피 뭐 다 늦게 올라오는 마필이에요. 3번만 빅머리도 늦발마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제가 한 이제 2, 3전 전부터 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야, 요 한창민이 탔을 때 한번 좀 보자 그랬는데 뭐 착차는 많았습니다만 막판 걸음은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지난 경주 또 한창민이 또 탔는데 요건 또 완전히 바닥에서 이제 계속 늘어져 있는데 이번에 이강선인데 느린 페이스예요. 마필은 고개가 높기 때문에 어차피 초반은 못 따라갑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컨디션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교 2주 만에 조교 안 하고 나와서 완전 백판인데 요거 빅머니 그럼 선물로 한번 드릴게요. 빅머니입니다. 빅머니 요거는 뭐 큰 돈 되는 거예요. 빅머니 빅저가 오늘이 큰 주기가 되나요? 요거 이제 뭐 작은 돈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빅밴드 빅머니. 자, 다음 부산 삼경주 국산마 4군의 별정 1309마리 출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 뭐 전체적으로 김대현 의원님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자, 뭐 기본적으로 외형적으로 봐서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의 양상이 될 수 있겠지만 곳곳에 이제 복병권이 숨어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사실 복병권 마필들의 의지가 없다라면 인기 마필로서도 끝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저는 이번 경주 8번마 천지효를 다시 한번 노리겠습니다. 인기도 면에서는 직전보다도 더 안 팔릴 수 있는 레이스인데 사실 직전 경주 승근전의 레이스에서 머리를 세워놓고 후차권 노려왔던 마필이 김태경 교수의 이제 10번마 남도지향이었습니다. 야, 직선 한 50m, 100m까지 뭐 19배짜리 이거 뭐 제대로 끝났다 싶었는데 갑자기 뭐 선입권에 있던 행운파크가 일단은 여유있는 발걸음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뭐 땅을 쳤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레이스인데 이번 경주 승부운전에 뭐 100m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1.5km의 감량이라면 충분히 그런 어떤 불리한 조건을 상쇄시킬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니겠느냐. 이번 경주 뭐 크게 강자들이 없는 편성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변수로서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복병권의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8번마 천지효로 다시 한번 관심을 두겠습니다. 네, 8번마 천지효로 상당한 복병이죠 이번에. 네. 네. 자, 그 다음에 정철이 원부터 해결해 주시죠. 예, 3번 마필 비카골드입니다. 얘는 4세인데 전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후두개 포착, 코 쪽에 수술로 인해서 전적을 좀 많이 뛰지 못하고 약간 좀 휴양을 갔다 왔던 마필인데 자, 이제 뭐 갈 길이 바쁩니다. 직전 경주 보니까 워낙에 좀 자신 있는 말머리 최시대 기수가 초반부터 중반 정반까지 2착은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조금은 여유 있는 듯한 모습, 혼자 거의 뭐 한 1100m를 들 정도로 전개 자체가 좋지 못했는데 라스트에 치고 올라왔던 끝걸음이 여력이 좀 있었고 2주 만에 좀 빠르게 출전합니다. 2주 만에 출전하다 보니까 조교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컨디션은 뭐 이상이 없고 19조 마필이고 마필 상태가 좋아서 2주 만에 출전한 게 아닌가 이러한 판단입니다. 이제는 병력에서도 완전히 회복한 모습 보여준 만큼 3번 비카골드 승분전입니다만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전력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번만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6번만 가문여장군인데 사실은 이제 5월 16일 날 우승하고 승군전 치렀을 때 거리를 1200으로 내렸습니다. 이게 아마 이 마필에 대한 어떤 약점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1300 다시 거리를 늘려서 도전하는데 금포미라클, 영브라보 페이스 자체는 뭐 이렇게 느린 편성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인기를 모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뛰는 마필들이 다음 경주에 입상하는 경우가 조금은 드문 게 현실입니다. 왜냐면 1400 우승했는데 그 다음에 1200 승분전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자기 아무리 뭐 상금벌이가 좀 급하다고 해도 그래서 6번만은 좀 들보는 쪽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뭐 항상 현장에서 마필 상태를 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경주 5경주 가겠습니다. 저 정철위원의 특급 승부경주입니다. 네. 자, 우선 뭐 김대현 위원부터 한 마리씩 저하고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는 이제 11번마 정상미도 인기 모을 마필이죠. 또 올 것 같습니다. 뭐 최근 경주 이제 오전 동안 최고 못했을 때의 모습이 3착입니다. 그때 이제 MJ 포스로 제가 시티레에서 한 방 때려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3차까지 들어오면서 아주 원투스를 제대로 잡아드렸던 레이스죠. 직전 경주는 이제 강자라는 마필과 짝을 이루면서 또 통통한 배당을 끌어들였는데 자, 선행도 가능하고요, 선입도 가능한데 적어도
선입권 뒤에서 놀지는 않을 마필입니다. 앞에 보내주고 나면 바로 붙거나 또는 의지 있는 편성이 되면 선두권을 던져놓고 갈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전개상 능력상 빠질 이유는 없다. 일단 편성상 혼전이지만 11번을 좀 인정하고 들어가자. 이런 결론이에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저는 7번만 다이아 파워를 좀 주목을 하는데요. 이제 연속 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주 때 14번 게이트. 역시 뭐 상위권 올라오니까 초반 스피드 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곽의 선두를 가기 위해서 이어리 기수 특유의 어떤 무리한 어떤 전개를 했는데 요 마필이 최근에 보면은 거의 외곽 게이트에서 이제 계속 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쪽에 이제 7번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외곽 게이트 이제 포기하고 외곽을 이제 너무 힘들다. 레이스도 뭐 좀 빠른 것 같고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와서 장추회를 태웠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효리 기수가 잘 타주고는 있고 또 이번에 새벽 조교 때도 이제 앞에 경주 나오는 마나임 토요일 날인가요? 마나임이 3경주에 나왔군요. 병합조교 할 때 못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비인기마지만은 요거는 좀 밀어대는 거에서는 아무리 이효리 기수가 이효리네. 이효리 되게 좋아하셔. 요새 그 인터넷에 보니까 뭐 자꾸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그래서 이효리도 이제 옛날 이효리가 아니구나. 왜냐면 그런 거를 갖고 자꾸 이렇게 이제 하면 제주도 가서 그냥 부부 생활 잘 하고 살면 되지. 가끔 나오면 되는데 왜 자꾸 인터넷에 띄우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나오길래 좀 입에 배가지고 그런데 사실 뭐 안효리 기수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뭐 안효리 기수보다는 이효리 기수 더 좋아해요. 자, 7번 이효리 기수랜데 또. 자 7번마 다이아 파워. 이번에는 아주 경주 조건을 한번 풀고서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7번만은 좀 한번 반드시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철이 형 선물 좀 줘요. 예, 이번 경주는요 11번 정상미르가 뭐 당연히 인기만입니다. 직전 경주 강제하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빠르죠. 11번 정상미르는 사실 최근에 보면 빠른 흐름에서는 사실 잘 뛴 경주가 없습니다. 이번 경주는 그냥 꾹 잡고 있어도 선행 갈 수 있는 3번 단디 디에고를 비롯해서 초반 순발력 있는 애들이 많은 만큼 앞선 경합으로 인한 전개에 하자가 생길 것이다. 정철이는 이번 경주 약간 좀 큰 배당까지 한번 노리고 들어가면서 11번 정상미르가 빠른 흐름에 휘말리면서 넘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하지 않고 배당까지 한번 노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배당 안 물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부산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별정 1,500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정철이 의원이 먼저. 예, 6번 마필 우승질주입니다. 승근한 이후에 사실 편성 자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5월 1 경주 때 금포 스카이 만났고 직전 경주도 보면 메이저 스타가 3차 갈 정도로 페이스 자체도 선두권도 굉장히 강했고 싸웠던 편성 자체가 강했다 판단합니다. 자, 2번 기승에서 모두 입상을 거둔 김영근 기수 적임 기수로 등짝 교체했고 편성 자체도 직전 경주보다는 뭐 승근 마필들 착순권 마필들이 상대 마필이라면 이번 경주는 무난한 입상이 기대되지 않나. 6번 우승질주를 관심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500. 자, 김용근 기수였습니다. 자, 다음에 김대한 의원이요. 이번 경주는 안마필을 한번 좀 관심을 두겠습니다. 2번마 강호 드라이브라 마필입니다. 최근 이제 연투 이후에 승군전에서도 충분히 저 정도면 뭐 다음 차기를 기대케 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2번마 강호 드라이브인데 5월 2일 경주에서 승군전이었습니다. 결코 녹록치 않은 상대들이었죠. 금포 스카이, 중앙천의 우승질주 이런 마필들과 뛰었음에도 큰 착차가 나지 않아 4착을 차지했고 직전 경주는 나름대로 상대들도 녹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명이가 조금 아쉬운 전개 4분의 3만 신차 3착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안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마필이 내선 선의권 전개를 펼쳐줄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요. 뭐 빠른 마필이라면 그다지 눈에 띌 정도의 어떤 강선행 마필이 없다라면 이번마 강호 드라이브도 선두권 붙여놓고 갈 수 있는 레이스를 만났다라는 부분에서 이번마 간과할 수 없는 배팅권의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2번 뭐 강호 드라이버. 일단은 이제 승군하고 적응하는 마필들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뭐 똥말인데요. 3번마 비바 레전드. 좀 4월 13일날 3착 승군을 했습니다. 뭐 1, 2착하고 이제 10마신이니까 의미가 아무것도 없었죠. 그 전 경주 또 8마신입니다. 우승마하고는 12마신, 13마신 차이 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경주 김동영을 태웠는데 어떻게 타나 봤더니만 1600인데
좀 무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뭐 지가 뭐 앞에 가는 편성도 아닌데 아주 초반부터 결국은 뭐냐 걸음을 한번 늘려보자는 쪽에서 마필의 주행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조상범위의 4km 감량을 또 태운 거 봐서는 야 요것도 다시 한번 또 앞선 전개에 한번 무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봐서 3번마 비바 레전드를 좀 복병 마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일요경마 메인 승부 코너입니다. 6경주입니다. 1300 혼합 3군이고요. 국산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외산마들의 전력이 이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 경주는 직전에 이제 단독 선행 소금꽃을 뭐 많이 이겼던 7번마 정상스카이 55km로 출전을 합니다. 중장거리 경험이 좀 풍부했던 마필이고요. 직전에 이제 거리를 내렸기 때문에 뭐 어차피 입상권 한 자리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봤던 마필인데, 원래 좀 마필이 조교 때 조금 뻣뻣한 맛이 있어요. 좀 무겁습니다. 근데 이번에 5주 만에 출전인데 이제 부담 중량이 좀 늘었고요. 분명한 것은 뭐 지난 경주보다 좋아진 거는 하나도 없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뭐 단독 선행의 레이스 지난 경주 한 번 선행을 간 거예요. 이번에 선행 갈 수도 있죠. 의지를 보인다면. 하지만 57 달고 여기서 또다시 무리한 선행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번 6경주가 이 7번마 정상 스카이가 마필의 컨디션 상으로는 축으로 넣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가는 마필은 아니다고 보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백마왕이 노리는 마필은 따로 있어요. 정말 이번에는 죽자사자 한번 타줄 겁니다. 여러 가지 직전 경주 내용이나 직전 경주 타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다음에 나오면 걸렸다. 한번 제가 때려주겠다 이랬는데 이번에 아주 기수도 또 싹 바꿔놓고 마필도 뭐 준비를 잘 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은 여기서는 충분히 승부를 때려줄 수 있는 그 마필 대가리 놓고 한번 6경주 메인 승부 강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시 뭐 아시겠지만은 백마왕의 메인 승부는 인기 1위 마필 가지고 가는 승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요경마 6경주 메인 승부 꼭 적중으로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5경주입니다. 국산마 2군 핸디캡 1800입니다. 12마리 출전인데 이거 뭐 인기마 한 3등권에서 팔리겠죠 아무래도? 네. 뭐 3마리 4마리? 많이 보면 4마리예요. 3번마 법천왕, 8번 중앙천에 10번 위너스 마린, 그 다음에 이제 12번 에지원트 뭐 이 중에서 되는데 일단 제가 대가리를 잘 잡아야 되고, 인기 1위 놓고 3방 이것도 좀 만만치 않고 인기 2, 3위 놓고 3방은 주적받치고 한 뭐 7, 8배 뭐 이렇게 좀 갈 수 있는데 편법인데 그 편법이 과연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크게 복병만 없는 것 같고, 6번마 기회만점 같은 경우는 지금 부담 중량이 55kg면은 아직까지도 좀 힘들다고 봐요. 이제 4월 4일날 그때 점핑 출전해가지고 우승을 차지할 때만 해도 뭐 말이 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 다음에 계속 팔리는데 똥이다. 너는 부담 중량 늘어나면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본이니까 뭐. 김용관 조교사 또 열받아가지고 씨발 끝까지 한번 갈아 넣어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없겠지만은 뭐 그거는 뭐 이번에 상태도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6번만은 좀 힘들다고 보고, 자 여기 3, 8, 10, 12 요 내도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자 우선은 뭐 어떤 김대현 의원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자, 3번마 법전왕입니다. 2군에서 바로 승군전 3착 승을 하니 우승을 거두고 연투를 때렸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서는 오히려 이제 조금은 아이러니한 전개를 펼쳤습니다. 뭐 바로 선두권을 붙여줬는데 상대들이 세했죠. 한강의 지역 천년시대까지는 인정하겠는데 간다이는 솔직히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니었나. 저는 이번 경주에 나오진 않지만 간다이라는 마필은 참고적으로 앞으로 나와도요 인기 2, 3위권 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아니 그때도 제가 이제 농담으로 정철이한테 그랬는데 2, 3위권 바뀌려면 보셔도 되는데 2, 3위권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그냥 김대한의 목줄 잰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날리시면 됩니다. 전 잊은 지 오래요. 늘
간다이 그러는데 계속. 옛날에 원구리 타고 그럴 때 한 2번 추천했는데 딱 그때 보고 이제 한 3, 4개월 전에 뭐 버렸죠. 벌써. 예. 그게 이제 3번마 법천왕인데 유현명 기수가 올라갑니다. 이마필 유현명 기수가 오랜만에 이제 기승을 하는 거로 기억이 되는데 예전에 이제 최기준 기수도 많이 올라갔고 그랬던 마필인데 요거 이제 6주 만에 나오면서 액턴파크의 자마로스의 액턴파크의 가문에 좀 최근 멱칠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요번에는 전개적으로도 아마 8번마 정도가 선행을 나가준다라면 내선 선입 전개 이점을 맞이한 마필이 아니겠는가라는 쪽에서 2주 만에 6주 만에 나오고 2착 성공입니다. 최선 다할 수 있는 레이스를 만났다.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부담 중량 때문에 조금 이제 지난번에 그런 것 같고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 더 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정철이 의원이요. 예, 10번 마필 위너스 마린입니다. 부중은 좀 증가했는데 얘는 데뷔전부터 오전째까지 오전 5승으로 큰 꿈을 꿨던 마필입니다. 그 큰 꿈이 바로 4월 6일 경주 마일컵 대상 경주에 나갔는데 그때 이제 좀 사이즈를 좀 느끼죠. 사이즈를 느껴서 그 다음 경주에 박지호 기수를 태우면서 인기 이입하였습니다만 정철이는 뭐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직전 경주는 뭐 조성권 기수 태웠기 때문에 당연히 놓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좀 판단했던 마필인데 아직 꿈을 좀 접기에는 좀 이른 마필입니다. 3세 앞말이기 때문에 8월 24일 날 코리안 오크스가 있는데 아마 거기도 좀 욕심을 내지 않을까 이러한 판단이고 이번에도 8번 중앙천회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직전 경주 부담 중량면으로 봐도 중앙천회는 2kg가 올랐고 얘는 1kg가 올랐기 때문에 직전 경주보다는 좀 더 힘한 배를 할 수 있는 자 그러한 경주 조건이 아닌가 10번 위너스 마린을 관심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0번마. 근데 이 볼포니 자마들이 이 장거리가 조금 약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조건은 좋죠. 왜냐면 법천왕 늘었지 중앙천에 늘었지 그러니까 경주 조건에서는 뭐 해볼 만하게 이제 핸디캡을 맞춰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12번마 에지원트가 또 요것도 이제 1800에 지금 한번 도전을 몇 번 뛰었어요? 한 번 뛰었군요. 한 번 도전했고 1900도 한번 뛰었었는데 얘도 이제 데뷔 초기에는 뭐 상당히 좀 인기를 몰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앞말이라는 한계 때문에 장거리를 오면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데 자 직전에 뭐 김현중 기수 태워갖고 3착을 왔어요. 마필은 참고 타면 어느 정도 자기가 기본적으로는 뛸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은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김용군입니다. 왜 부산 경마장에서 뭐 직선에서 몰아대는 거는 후지하고 김용군이 최고죠. 나머지 뭐 조성곤이나 김동영 이런 기수들은 이제 앞에 가서 이제 레이스를 잘 요리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12번마 에지원트도 이번에는 한번 충분히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편성을 만나지 않았냐 이렇게 봐서 12번마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자, 다음은 7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노을경마 시작을 하면서 가장 뭐 큰 행사죠. 문화일보의 대상경주입니다. 별종 5형이고요. 3세 이상 1,400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문화일보배로 가고 다음 주는 이제 부산에서 광역시장대하고 GCTC 트로피 이렇게 해서 이제 엮어서 일요일 날 4경주 5경주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이번 경주는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뒤질 때까지는 가야 되는 말필이죠. 7번마 영산. 편성을 보니까 그렇게 뭐 강한 마필이 또 없는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7번마 영산은 직전에 이제 문세영을 태우면서 이제 선행까지도 한번 나섰습니다. 물론 이제 순발력이 좋아서 선행을 나선 것보다는 거리가 1700이니까 상대들도 그렇게 빠른 마필들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난 경주보다는 얘가 빠른 마필들을 만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워낙 뭐 힘이 초반에 좋다 보니까 뭐 선행을 한번 나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뭐 비싼 마필한테 무리해서 뭐 누가 가서 비비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는데 선행 못 나갔을 때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넘어가기 위해 힘을 썼을 때의 하위권 편성하고 이번 편성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 자신도 여기서 영산이 안 된다
뚜렷한 대안이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7번만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인정을 하겠고, 자 우선 뭐 정철이 형부터 한 마디씩 얘기를 해주시죠. 예, 영산2가 직전 경주 나왔을 때 정철이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산2로 인해서 선입권 마필들이 힘겨워지고 으뜸누리 같은 애들이 어부질이 한 발이 충분히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영산2가 나왔고 이번 경주도 선입권 마필들이 좀 힘겹게 경주를 풀어갈 겁니다. 대상 경주나 특별 경주의 특성상 흐름 자체도 굉장히 빠르고 앞선 마필들보다는 어부질이 한 발을 써줄 수 있는 마필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13번 마필 레이카 23전 뛰면서 딱 한 번 우승 다 뛴 마필 분명 맞는데요. 이 마필은 능동적인 추임마입니다. 앞선이 조금은 버벅대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추임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영산2 때문에 덕을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13번 레이카의 어부질이 한 발을 배당권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레이카 얘기를 해주고, 자 김대현 의원요. 자, 어차피 1400 거리라는 부분은 전개 자체가 뭐 7번과 영산이 끌어가든 안 끌어가든 압박을 들어가든 굉장히 빨리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자 추입종 마필보다는 발빠른 선취입력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천령직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비록 이제 실질적인 승군전이나 마찬가지인 어떤 포인트인데, 자 4월 18일 날 작년 12월에 뛰고 나서 장기 유양 이후에 자 5월 18일 복귀전을 치릅니다. 더욱 능력을 보여주면서 바로 뭐 입상을 하고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하고 이번 경주 승군전을 치르는데, 직전 대비 이제 58kg에서 59kg에서 1kg 빠진 58kg, 다소 부담스러운 부정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기본 전개가 굉장히 능수능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유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전개 자체에서 뭐 정철이 의원이 언급한 대로 부딪히고 싸우고 한다면 앞선에서 7번마 영산2가 정리시켜주면 바로 붙어갈 수 있는 마필이 뭐 인기는 어느 정도 모으겠습니다만은 9번마 천년직이다, 이런 쪽에서 한방권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는 레이스입니다. 예, 9번마 천년지기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시키면 2번마 정상비만은 참 지난 경주 운이 좋았다. 솔직히 이제 이 마필을 적중을 하신 분들은 운이 좋아서 적중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늦발하고 안쪽 게이트에서 그냥 문이 쫙 열려 있는 대로 그냥 편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번 게이트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내려갔네요, 안쪽으로.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서울 말들은 좀 안쪽을 잘 안 열어주는 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뭐 자신 있게는 못 가겠고, 예, 그 다음에 지금 12번마 클림업 스피드는 글쎄요, 모르겠네요. 지난번보다 이제 컨디션 자체는 뭐 조금 덜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좀 보여서, 예, 저는 역시 뭐 5번마 썬기어가 55km 뭐 부담 중이긴 하지만은 뭐 직전 승군전에 북대풍 썬로들리, 예, 굉장히 좀 빠른 페이스에서 들어갔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 마필 자체도 약간의 좀 공백기는 가진 마필이고, 데뷔 초기에 3연승을 구가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뭐 스피드 이거는 다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1400에서 한번 변화를 좀 모색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겠고, 더군다나 뭐 또 이찬호 기수까지 좀 올려놓은 그런 모습이라면은 이 오버마 썬기어 기본적인 사이즈에서는 여기서는 밀리지 않는다, 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버마 썬기어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코나 빌군의 핸디캡 1600입니다. 이것도 1600도 뭐, 좀, 이번에도 이제 마필드 컨디션을 좀 잘 봐야 되겠는데, 우선은 직전에 그 뉴욕 블루가, 잘 뛰었죠. 근데 잘 뛰었는데, 사실은 뭐 그때 감동의 바다가 봐줘가지고 몰고 가서 이제 거리 벌리는 거 보고 이제 자기는 이제 11 마신 도망가고 딴 놈들은 이제 못 들어오게 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점핑 출전했었잖아요, 이때. 맞습니다. 그런데 무지하게 바람 불더라고요. 뭐 저도 사실은 그렇죠. 마번에도 안 잡았다가 현장에서 분위기 보고 이거 사실 그냥 주력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뭐 서울 마필들은 좀 볼 게 없었고, 그때 아마 스타볼트가 3복으로 배당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여기 아마 조교가 굉장히 그 당시에 좋았던 마필인데 결국은 스피드를 이겨내지는 못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자 뉴욕 블루 이제 처음으로 이제 혼합 1군 승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52km. 댕이 되겠어요 이거? 관건이죠. 이제 그게 이제 배당이냐, 선행 나가면 다시 한번 버틸 것 같고, 못 나가면 또 뭐 배당 나오는 거고. 그렇죠. 자 일단은 뭐 10번 말을 놓고 가는 예상가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자, 김대현 형부터 얘기해 주시죠. 자,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진앙제께서 이제 준메인 승부로 선정을 한 경주인데 요 게르카 같은 마피를 또 하나 잡아가겠습니다. 7번 마 비바에스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몇 전 전때인지 모르겠는데 벌마의 꿈이라는 마필과 동반 입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강력한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죠. 감동의 바다라는 마필, 뭐 최근 뭐 대상 경주도 연투를 때리는 그 마필을 제꼈던 마필인데 최근 경주에서 뭐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뭐 2등, 1등, 2등, 1등 이 정도의 절대적인 최저 배당을 모으고 있는 마필인데 이상할 정도로 전개가 나쁘지 않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다른 마필들이 무빙, 외곽 무빙을 치면서 좀 전개가 후반부, 중후반부에 꼬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번 경주 상대들도 농락하고요. 1600m를 맞이한 다시 한 번의 레이스. 어떻게 보면 요 1600, 1400, 1500이 적정거리가 아니겠냐라는 쪽이라면 7번마 비바에스 뭐 동영이가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올라갔는데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적정 주기의 적정거리가 아니겠느냐. 요건 뭐 강한 인기 마필도 아니고 요 정도의 인기도라면 요거 노림수를 둘 수 있는 55km 요것도 때려잡을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라는 쪽에서 타이밍이 왔다. 한번 다시 노려보겠습니다. 네, 7번마 비바에이스. 요 놈도 이제 최근에 뭐 아주 돈 빨아먹는 기계죠. 네. 지난 경주는 또 뭐 무지하게 팔렸어요. 근데 이건 제가 이제 뭐 분석해본 뭐가 있기 때문에 요 마필은 제가 좀 그렇고 일단은 김대한 의원의 추천합니다. 이제 김대한 의원도 이제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네.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번에 오면은 들어올 것 같고 막 그런 맞죠? 저 배당으로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오면.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지금 정철 의원님. 예, 1번 마필 억만돌입니다. 얘는 공백 이후에 마필이 좀 확실하게 좀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직전 경기도 보시면 초강이 선행을 중간에 갈아엎을 정도로 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마필이 좀 끌리면서 중간중간에 제어를 하니까 입도 좀 벌어지고 마필하고 좀 기수하고 좀 싸우고 이러한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10번 뉴욕블루, 7번 비바이스, 4번 탐나왕제까지 흐름 자체가 직전 경주보다는 분명 빠르기 때문에 마필이 직전처럼 끌릴 염려, 끌릴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에는 빠른 흐름인 만큼 조금은 직전보다는 결대로 좀 편안하게 타줄 수 있기 때문에 걸음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1번 억만돌이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1번 억만돌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 경주는 좀 백마왕이 좀 준메인 승부로 준비를 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주 거리가 이제 1600으로 좀 줄어 있고 또 좀 4번마 탐나왕제가 직전에 이제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2번 게이트 인기를 많이 몰았습니다만은 이제 맥도 못 추고 또 쓰러지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던 그런 경주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마방에서 준비하는 그런 어떤 준비 내용들이 상당히 틀릴 거예요. 뉴욕블루는 감량 이점이니까 갈라 그랬고 탐나왕제 직전에 졸전인데 이 명문 19조 마방에서 이거 뭐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뭔가 준비를 했을 거고 또 비바에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또 저 김동영이 태운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갈라 그럴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1번마 억만돌이도 휴양 후에 한번 입상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팔렸는데 또 전개를 잘 못 풀어낸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 육경주가 아무래도 충돌이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충돌되는 편성에서 과연 어떤 마필을 축으로 놔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명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준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 백마왕 준메인 승부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7월의 2주차 1호 경마 승부경주 코너에 김대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 1호 경마 서울과천 경마는 10개의 경주로 치러지겠고요. 노을 경마로 시작되는 첫 주간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결과가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에도 나왔을 거라고 감히 자부하면서 대한이의 특급 메인, 특급 준메인 승부가 연이어서 이어질 겁니다. 8경주 특급 메인, 9경주 특급 준메인으로 갑니다. 자, 먼저 8경주에서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 별정 3세 이상 경주죠. 혼합 2군 편성의 11두가 상당히 팔립니다. 자, 안쪽부터 2번마 KS 엔딩, 8번마 비컬린, 9번마 천년유산, 10번마 이스골로르까지 상당히 팔리고 있는데 직전 경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탈까 할 정도로 어이없는 전개를 펼쳤던 대한이의 특급 마필이 나옵니다. 지금 언급해드린 2번, 8번, 9번, 10번엔 대한이의 충마가 없습니다. 직전에도 대한이 함께했던 분이라면 분명히 기억을 하실 수 있는 마필이 기수, 안장까지 교체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입니다. 자, 직전에 탔던 기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능력 기술을 올렸다? 이건 승부입니다. 그런데도 지나친 인기가 아니다. 노릴 수 있는 레이스 있죠? 요번 경주 기본 막번이 이거 15배, 20배 나옵니다. 자, 저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보람을 느끼고요. 여러분 동행해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 여러분은 비교만 해주십사라고 제가 텍스트에다 항상 올리는 만큼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지는 구경주 준메인 특급이죠. 경주거리 1800 별정 경주고요. 3세 이상 편성. 제가 본방송에서도 소위 후다를 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번마 MJ 포스를 갑니다. 이건 직전에 안 했습니다. 형분에서 승분전에 이만큼 뛰었다라면 전 충분하다. 직전 같은 빠른 전개도 아니고요. 해볼 수 있는 전개 제대로 만났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건데 MJ 포스를 놓고 때리는 레이스다 말씀드리면서 8경주 9경주 연타석으로 잡아드리고요. 이왕이면 끝나는 마지막 10경주까지 잡아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다시 한번 언급해드립니다. 대한이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자 요금 부가요금제 자 기존에 4,800원 5,000원이 넘는 자 과대한 요금을 책정을 했었는데 50% 이상 잘랐습니다. 자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5,000원을 넘겨야 되는데 사실 자격이 있어도 너무 과하다. 하지만 대한이 승부경제 한번 보십시오. 기존에 있던 요금에 적게는 3분의 1 많아봐야 절반이면 여러분 들으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승부경주만큼은 함께해 주십사. 자신 있습니다. 거기에 단통 뭐 저배당 아닙니다. 이번 주 꿀배당 금토일 제대로 잡아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정말 적중과 환수의 한구라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일요 승부 코너 마무리하면서 대한이 물러갑니다.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의 별정 1800입니다. 요거는 이제 9마리 출전인데, 요게 지금 1800이라서 좀 팔리는 마필들이 좀 있어요. 우선 이제 5번마 카디프환이 맨날 좀 풀빵입니다. 지금 58 달고 3월 30일 날 가람준한테 3마신 지면서 무빙 감고서 이제 버텼는데 지난 경주 뭐 영산2 시리즈에서 카디프환이 또 이제 늦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요거는 주법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서 사실 좀 세게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닌데 거리 경험 때문에 좀 팔릴 거고 그 다음에 9번마 오뜸누리도 아까 이제 정철 의원이 얘기를 했죠. 이건 뭐 어부지리성으로 좀 올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었어요. 직전에 강하게 미리 좀 움직였던 마필들이 좀 퍼지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번 경주는 뭐 9번마, 5번마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팔리긴 하겠습니다만 좀 덜 봐야 되는 마권 쪽으로 좀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김대한 의원의 준매인 승부처인데 준매인 승부처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 마리씩 얘기하고 끝내야죠. 난 좀 깜빡했네. 얘기 말로 많이 놓고 담배가 좀 또 떨어졌어요. 니코틴이 떨어져가지고. 7번마 필 포에버 대물입니다. 영산2랑 선두권 경합을 하고 영산2를 보내놓고 따라가면서 많이 뛰었다 판단합니다. 사실 직전 경주 이거 정철이가 적중을 하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포에버 대물이 그래도 능력은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영산2를 쫓아가면서도 많이 뛰었다. 이번에는 뭐 앞에 가봐야 얘가 그냥 아예 앞장을 갈 수도 있고 앞에 가봐야 2번 우원흥선 정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보다는 좀 더 많이 뛸 마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는 뭐 우원흥선을 포에버 대물이 우원흥선보다 많이 뛴다고요? 아니요, 직전 경주보다. 예. 이게 지난 경주 이제 직전에 이제 우원흥선이 그 1800을 첫 도전을 했어요. 연속 때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안 갔다고 저 보는 게 맞죠. 그냥 바닥에 뭐 따라가다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리고 지난 경주 이제 또 한번 1200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장거리가 좀 안 될 거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레이스는 얘가 조절을 하고 갈 거예요 아마. 이게 이제 뭐 포에버 대본은 어차피 이제 뭐 넘어가는 그런 마필이니까 오하등선이 나서서 조절을 하고 가는 페이스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1800이지만은 오하등선도 매니피의 싱그러운 혈통이에요. 그러면 거의 뭐 장거리까지도 소화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레이스를 주도하는 것은 우하등선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1800 나왔지만은 이게 조경호가 뭐 다시 한번 또 충분히
가능한 그런 편성이고 지난 경주도 보면 직선에서 여력이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순간 스피드를 보였기 때문에 조절만 된다면은 충분히 직선에서 한번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봐서 2번마 우화동선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대현 의원 중매의 승부. 자, 인기 모을 마필이 언급해 주신 대로 아까 초반에 이제 굉장히 한 서너 마필을 언급해 주시면서 잘 풀어주셨는데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제가 해주실 몰라가지고 중매인지. 제가 해야 될 말을 이렇게 정말 부연성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 드리면서 자, 이번 우화동선 7번마 포에버 대물 그리고 직전 경주 영산 투어 입상을 했던 으뜸누리가 아마 거의 3강권으로 팔릴 텐데 그 중심에는 뭐 7번마 포에버 대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대한이에 다시 한번 관리 마필이 나오는데요. 자, 뭐 소위 후다를 까겠습니다. 6번마 MJ 포스입니다. 최근 경주 이제 3연투를 때릴 때 2연승과 더불어서 3연투를 때릴 때 정말 다 잡았어요. 다 잡았기 때문에 더욱더 승군전이었지만 노려보고 싶었고 직전에 뭐 아시겠지만 이스트 글로리 이마피를 놓고 준대끼리까지 팔렸던 레이스인데 너무 바닥권에서 놀았고요. 중위권 무빙을 쳐야 되는데 너무 좀 약간의 냄새가 났던 그런 전개가 아니었나. 직선에서의 끝걸음은 분명히 나왔던 여력이 있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6번마 MJ 포스가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기도에서 밀립니다. 그만큼 배당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후자권에서는 아마 지금 두 전문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그 세 마필 안에서는 압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분명히 노리고 들어갈 레이스 6번마 MJ 포스를 여러분께 매력적으로 권해드리면서 한번 질러보고 싶다. 요거를 한번 저도 좀 용돈을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적중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7월 13일 1호 경마 제10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국내산 1군 1800 핸디캡 레이스. 자, 이번 경주를 정철이가 1호 경마 마지막 메인 승부처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주 1호 경마 마지막 경주 정철이가 내구멍 지우고 쌍승식 복승식 단통 때리자 말씀을 드렸고 그림같이 조금은 편안하게 오마신차로 적중 잡아드렸고 지난주 1호 경마 풀배팅 승부처에서 정철이가 적중 잡아드렸죠. 14번 화이트 핫디씨 문세영은 틀리다. 정철이가 개인적으로 강하게 노리면서 충마 세웠고 선행가는 6번 클레이샷의 강력한 주력 원틀 막건 3.8배 깜빡이 완전 쥐어먹고 9.5배짜리 9.5배짜리 메인 승부처에서 주력 원틀 막건 잡아드렸는데 이번 10경주도 정철이가 반드시 잡아드리겠습니다. 57.5를 달고 출전을 예고했던 브리그가 출전 포기하면서 6번 마필 9만석에 13번 금화챔프 6번 13번 막건 자유막건이 뭐 당연히 깜빡이 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정철이는 이 깜빡이 추천드리려고 메인 승부처 선택하지 않았겠죠. 깜빡이 막건으로 들어오면 정철이는 정말 뭐 욕 좀 먹겠습니다. 6번 13번 이 깜빡이 막건을 깨러 갈 수 있는 마필이 분명 출전했고 보시다시피 뚜렷한 선행권 마필이 없습니다.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될 힘있는 1군 마필들의 1800경주라면 충분히 재밌는 결과가 예측이 된다. 6번 13번 깜빡이 막건 완전히 지워놓고 정철이가 메인 승부처로 반드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1호 경마 1경주부터 마지막 경주 폴배팅 승부처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7월 13일 1호 경마 해설 방송을 모두 마치겠는데 저희가 지금 한번 다음 주중에는 이제 막권지를 실전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막권 경주를 한 경주 한번 좀 만들어 볼까 좀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뭐 돈 10,000원씩이라도 걷어서 30,000원 막권 산 거 여기서 뭐 저희가 적중되면은 뭐 비적중돼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이렇게 샀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고 사실은 뭐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방송이 조금 이제 한 어떨 때는 1시간까지 가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중간에 뭐 자꾸 헛소리 아닌 헛소리도 좀 하고 그러는데 좀 뭔가 좀 다른 이벤트를 좀 섞어서 한번 가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뭐 실은 옮기고는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몇 가지 좀 준비된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이벤트 거를 한번 출연시키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뭐 여러분들 식상한 거 보시기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가위바위보로 해서 저는 빠지면 안 되니까 두 의원 중에 한 명이 그 주 쉬고 이제 여자분 와서 뭐 방송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 마본 다른 거 갖고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하여튼 뭐 일단 노을경마 첫 주가 이제 방송이 저희가 다 끝났습니다. 제발 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적중이 좀 많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좀 바람이고 저 요새 좀 불공드리고 있어요. 좀 봤죠? 예, 지금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주무시는데도 딱 잡고. 예. 하여튼 뭐 좀 제발 좀 지푸레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좀 한경주라도 더 맞추려는 그런 심정으로 저희가 방송을 찍고 있고 또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 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